윤 대표님,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네. 대표가 드디어 네. 탈당, 예. 창당을 결심을 했네요. 네. 6일날 광주에 내려가서 5.18 묘역을 참배를 네. 했고 또 선영도 참배를 했어요. 네. 5.18 묘역에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네. 광주 전남에 네.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네. 그 빚을 갖고 떠나겠다. 네. 이런 각오를 밝혔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예. 탈당 선언을 할 것 같죠. 네. 이재명 비서건으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예정대로 그렇죠. 신당 창당하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뭐 이번 주 후반이면은 뭐 이재명 1cm 상처난 지가 한 2주 되거든요. 그걸 먼저 한 보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 주 후반에 국민들한테 인사와 용서를 구한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제 뭐 민주당 네. 당원들한테 자기가 민주당에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조금 엉뚱하게 돌아가니까 CJ 민주당이 어떻게 아니라는 보면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내가 전체주의가 알던 여기가 아니니까 어. 중이 싫으면 절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 뭐 이거거든요. 원래 민주당을 복원시키겠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묘소가 거기 영광 법성포에 있더라고요. 네. 법성포가 굴비 많이 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으면은 굴비꼴이 돼요. 굴비. 맞아요. 새끼줄로 온몸이 묶여가지고 굴비꼴이 돼서 본인뿐만 그렇죠. 아니라 개파들 그렇죠. 의원들까지 다 굴비로 돼요. 엮어가지고 그렇죠. 전부 팽 시켜버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너무 더 이상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제 네. 나가야죠. 다만 이제 지금 뭐 에이스 리서치라는 데서 1일 날, 2일 날 연초에 조사한 거 보니까 그 이낙연 신당이 뭐 한 6%, 6%. 이준석 신당은 한 10% 정도 네,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바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직 의원들이나 뭐 이런 측근들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아무래도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공천이 그렇죠. 있기 공천이 때문에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지.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 4명인가 있잖아요. 금명간 입장 그렇죠. 표명을 한다고. 그분들도 입장 표명하고 여러분들이 나면은 이낙연은 그래도 당 대표라고 총리를 했던 분이라 어느 정도 무게감 있이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저는 호남 지역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면은 호남 민심도 저는 흔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이현욱 네. 의원도 네. 앞으로 빅텐트로 가는데 가교 역할을 자신들이 할 수도 네.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낙석 연대 네. 이른바 네. 이낙연, 이준석 연대 가능성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의도가 네. 있는 조어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조어가 싫다. 예.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꺼낼 단계는 아니다. 너무 네.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네. 지금 창당도 오기 전에 무슨 합친다고 하면 창당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뜻이 같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낙석연대뿐만 아니라 9일날 양양자 네.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그 자리에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신당 만드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빅텐트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이낙연 신당이나 금태섭, 양양자, 뭐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아직 파괴력이 좀 약합니다. 약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좀 손을 잡는 식으로. 근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1월 달 한겨울이거든요. 예. 지금 텐트 칠 때입니까? 텐트 폴 때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바람 좀 불으면 또 텐트 휙 날아갑니다. 이제 3월쯤 가면은 그렇죠. 그때쯤 조금 되면 땅이 또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월 10일이니까요. 시작하는데 국민 관심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김종인 올해 84세 된 그 전 비대위원장도 뒤에서 코디네이터. 좀 이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예. 뭔가 좀 새로운 꿈틀거리는 건 있는데 저는 빅텐트는 좀 크게 가능성은 보질 않는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디 가든지 누구랑 화합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밑에 가야겠어요? 그건 안 되죠. 또 이준석이가 이낙연 대표 밑에 갈까요? 또 둘이 공동대표를 할까요? 어느 경우에서도 싸움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이는 네.
보수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네. 신당 만든다는 그렇죠. 사람이 네. 저쪽이 보수입니까? 그렇죠. 보수 아니죠. 참, 그러니까 각자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총선에서 일석도 못 얻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좀 합쳐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은 크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당이 빅텐트라든가 네.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렵겠지만 네. 느슨한 연대라는 것을 그렇죠.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합공천, 그렇죠. 공동공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유리한 쪽, 예. 뭐 이준석이 당신이 영남권이 세다면 그쪽으로 그렇죠. 우리는 안 하겠다든가 그렇죠. 수도권은 이렇게 예. 나눠가지고 여기서 네 당이 나오면 그게 뭐 단 그렇죠. 한 석도 얻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나눠서 오고 예. 연합공천해 갖고 함께 밀자. 그러면은 그렇죠. 바람을 좀 일으킬 수도 그렇죠.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네. 예. 지역별로 뭐 호남 쪽에서는 이낙연 쪽 밀고 이준석 쪽에는 뭐 예, 영남 쪽 영남 밀고, 쪽 밀고 수도권은 좀 수도권은 뭐 분할을 금태섭이나 해가지고 뭐 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네. 연합공천한다든가 아마 그 총선에서 기호 3번은 이 신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정의당 밀어내지 예,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몇 명 오지 않겠습니까? 오면은, 지금은 예, 안 오지만 예, 몇 명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예, 컷오프 된다든가 그렇죠. 예. 낙천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 뭐 당이 좀 물갈이를 원내 안 할. 교섭단체 정도 예. 구성을 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그렇죠. 해요. 최소한 뭐 한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을 하다 보면은 물갈이 안 할 수 없고 물갈이가 전체적으로는 다 잘한다고 박수 치지만 자기가 물갈이 되는 건 못 참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야 출마하는 거죠. 제가 한테도 요새 출판 기념회 초청장 많이 와요. 수사받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예? 재판받는 사람도 초청장이 와요. 도대체 뭐하러 얼마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 국회의원들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정치 자금 빠져갖고 또 돈 봉투까지 받은 사람들이 또 출판 기념회에서 돈 갖고 오래요. 참. 거기서 한몫 잡아야 예. 요 총선 선거 자금을 마련을 하거든요. 출판 기념회는 저 선관위에 보고도 안 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따로 그냥 봉투에 넣으면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민폐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백해무익한 인간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했고 네.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빅텐트가 되든 안 되든 네. 연합공천을 한다든가 네. 느슨한 연대라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렇죠. 그 한 덩어리로 움직일 경우 네. 네. 총선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또 민주당 쪽 강한 지역에는 또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수도권에서 있죠. 수도권에서. 뭐 국민의힘 갉아먹을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 수도권이라는 게 뭐 1000표, 예. 1,2,000표 이렇게 예. 그렇죠. 당락이 갈리는데 아마 이낙연 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10,000표 이상 가져갈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현직 의원들은 썩어도 준치입니다. 예. 썩어도 준치. 현직 의원들하고 현직 그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은 썩어도 준치라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흥에서 이번에 공천 그 예비 탈락된 김윤식 예. 전 시흥 시장 조정식 의원한테 억울하게 밀려났잖아요. 예. 이런 사람 나오면은 기본은 합니다. 시장을 했는데요. 예. 네. 뭐 최성 예, 고양시장도 고양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시장이지만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상당한 그럼, 영향력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금태섭이라든가 양양자 이런 사람들이 단독으로 나가가지고는 한 그렇죠. 석도 얻기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자구책을 네. 모색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버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번에는 안 건너면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예. 건너면은 굴비된다. 예. 안 건너면 굴비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예. 이낙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천 정국에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지금 이낙연계를 아주 타켓으로 해가지고 저격 공천을 하고 받겠다고 있죠. 친명 인사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가 있고 그렇죠. 호남만 해도 친명 인사 12명이 나서겠다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광주 네. 전남만 해도. 네네. 거기서 현역 의원들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지금 이 당도 저 당도 싫다. 네. 소위 무당층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25에서 30%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조사 보니까 무당층이 31%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뭐 30, 민주당이 29로 해갖고 무당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제일 큰 당은 무당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당층들이 만약에 이런 이낙연 네. 신당이라든가 이준석 신당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될 경우 총선 판도가 크게 그렇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자기가 신당이 자기가 표를 얻어서 당선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균형추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줄다리기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신당이 몇 명만 가서 저쪽 줄에 서서 줄다리기를 같이 땡긴다고 보면은 균형추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